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지만 전 뉴비라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예쁘게 봐주십시오. 오늘 강의의 목적은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되고 있는 블루프린트가 나를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쉬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쉽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네. 친구 손 잡고 와가지고 난 이거 듣고 싶지 않은데 여기 앉혀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도 저거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뭐 갑자기 안 될 때 있으면 제 뉴비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예쁘게 봐주십시오. 자, 그럼 목차가 있는데요. 목차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프린트는 일단 어떠냐면요,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화면에 출력할 메시지 하나를 이제 만들고 싶다고 해도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뭐 함수 이름이라든가 뭐 구조체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넣어야 하는 위치도 있고 이제 이런 게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좀 어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티스트라든가 기획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특별하게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고도 이렇게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이제 에픽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만든 방법이 이걸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비주얼 스크립트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만든 건데요. 블루프린트라고 일단 보시면 좀 전에 만들고자 했던 그거를 개념적으로 본다면 일단 게임 시작을 했을 때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마이크 소리 잘 안 들어요. 네,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이제 게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싶은데 그 메시지는 헬로 월드다라고 이제 뽑아서 내가 이거를 컴퓨터한테 입력을 하면 특별히 아까 그 코딩을 하는 것처럼 이것저것을 다 외우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듣고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블루프린트는 바로 비주얼 스크립트로서 C++ 언어를 사용하기 쉽게 비주얼 스크립트화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를 잘 모른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이 노드들을 비주얼적으로 이어서 컴퓨터한테 전달을 했을 때 컴퓨터가 이것을 C++로 다시 해석을 해서 컴퓨터에서 이제 그 부분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주얼 스크립트의 장점은, 특히 이 블루프린트의 장점은 직관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또한 프로토타이핑을 굉장히 빨리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C++과 속도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 같은 분들이 프로토타이핑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합니다. 그럼 이제 블루프린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 좀 많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클래스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는 뭐냐면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블루프린트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할 때 내가 이 블루프린트를 어떤 형태의 블루프린트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것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각종의 클래스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루프린트에는 그 내부에 스크립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비주얼적으로 사람들이 스크립팅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 블루프린트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 이것을 이 부분에 스크립트로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그대로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블루프린트는 컴포넌트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요. 이 컴포넌트는 자기가 다루고자 하는 객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내가 겉모양을 갖고 싶으면 스태틱 메시의 컴포넌트를 가지면 되고요. 내가 밖으로 날아가고 싶으면 그 밖으로 날아가는 운동을 표현하는 컴포넌트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파티클을 갖고 싶으면 파티클 컴포넌트를 추가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레벨 블루프린트부터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레벨 블루프린트는 일단 현재 맵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맵 속의 모든 객체들을 통제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은 게임을 실행할 때 보면 그 안쪽에 레벨을 자기가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 레벨을 그 안쪽에 이제 들어있는 각 객체들을 다루는 블루프린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 자식들을 다 일일이 컨트롤할 수가 있고 레퍼런스를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는 액터 블루프린트라는 것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액터 블루프린트의 가장 많은 사용은 이제 아무래도 물체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총알이라든가 아니면 테트리스 게임을 만든다면 테트리스 블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 동작하고 움직이는 것을 만드는데 액터 블루프린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게임 모드라는 것은 게임 모드도 블루프린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게임의 커다란 설정을 미리 설정해놓고 교체 가능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하늘에서 바라보는 뷰로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고 똑같은 게임인데 동시에 3인칭에서도 볼 수도 있고 1인칭으로도 볼 수 있고 막 마음대로 전환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각각의 게임 모드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UI 설정이라든가 키 설정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 블루프린트 게임 모드를 교체를 해주시게 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뀌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액터 블루프린트 중에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캐릭터라는 것을 다루기 쉽게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이 클래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캐릭터를 다루는데 편리한 설정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게임을 만드실 때 직접 사용해 보시면 편리하신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객체들을 만들었는데 서로 객체들끼리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필요한 블루프린트가 이제 또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A라는 애가 카카오톡 설치하고 B라는 애가 카카오톡 설치해서 둘이 친구 맺으면 둘이 서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듯이 얘도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똑같이 등록을 하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그럼 객체의 값이나 레퍼런스 이런 것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젯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는데요. 위젯은 이제 화면에 표시할 UI를 이제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글씨 같은 것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버튼 같은 거 상호작용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표시 이런 것에 사용하는 위젯 블루프린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프린트의 스크립트를 만드실 때 그 안쪽에 보시면 뭐 이벤트, 함수, 변수, 겟함수 같은 게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벤트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기 보시는 이 하얀 핀으로 신호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Q 버튼을 눌렀을 때 거기에 따른 동작을 하도록 스크립트를 짰다 라고 하시면 이 시작을 하는 요 빨간색 이벤트 노드가 바로 Q 이제 키 입력을 받는 노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Q 입력을 받았을 때 바로 여기서부터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그 다음을 실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함수는 이 흰색 실행핀이 들어갔을 때 바로 실행이 되고 그리고 이 안쪽에서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을 실행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함수와 get함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get함수는 여기 보시면 이 흰색으로 들어가는 핀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는 실행이 될 때 어떤 값을 변경하거나 뭐 어떤 실행을 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초록색은 이 노드에서 요청을 했을 때만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얘는 값이 변경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거에 각각의 용도에 맞게 미리 다 만들어져 있고 또 원하시면 거기에 맞게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구조체 같은 것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노드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설명을 다 드리지 않고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이벤트 노드 같은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커스텀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이제 그 이벤트를 실행하고 싶은 이벤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호출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게 하는 이제 그런 간단한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비긴 플레이 이벤트라는 건 뭐냐면 게임이 시작을 했을 때 그 객체가 불려 들어오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맵에다가 어떤 구체를 놨는데 이 구체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점프를 하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 비긴 플레이 이벤트에 이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점프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주시면 그러면 이제 게임 시작하면 바로 그 명령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틱 이벤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게임이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될 때 프레임이 계속 렌더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컴퓨터가 빠른 컴퓨터는 프레임이 굉장히 높을 거고 그 다음에 느린 컴퓨터는 프레임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제 이 틱 이벤트라는 것은 그 프레임이 한번 완성될 때마다 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델타 세컨드라는 건 뭐냐면 그 프레임 사이사이에 지났던 시간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정확한 타이머를 만들고 싶으면 그러면 프레임을 고정하고 거기에 뭐 몇 분에 1초 이런 식으로 더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 틱 이벤트에서 발생한 델타 세컨드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더해주면 내가 프레임이 30프레임으로 돌아가는 컴퓨터라면 30분의 1초가 델타 세컨드로 반환이 될 것이고 60프레임으로 돌아가는 컴퓨터면 60분의 1초가 반환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마다 계속 실행되어야 하는 예를 들면 업데이트 같은 이런 거를 이제 틱 이벤트 이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 입력 처리가 이제 필요한데요. 그 키 입력 처리는 각 블루프린트에서 직접 키 입력을 받는 방법으로 정해주실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게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세팅에 엔진 입력으로 가시면 여기 안에 실제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액션들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액션 매핑과 액시스 매핑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액션 매핑은 버튼을 눌렀을 때랑 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액시스 매핑은 축이 있어서 -1과 +1 사이의 값을 계속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어울리는 부분은 뭐가 되겠냐면 액션 매핑은 버튼이 이제 눌렀다 뗐다니까 기술 같은 거에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엑시스 매핑은 이제 방향 여기에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번에 시간에 만들어서 보여드릴 게임을 이제 미리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맵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 발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클레이가 발사되는 클레이 사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하면 여기 보시면 장전할 때 장전 중이 뜨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그 다음에 탄창을 몇 발 남았는지 보여드리고 총알을 다 사용하면 이제 총알이 없으니까 발사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클레이를 맞추시면 파괴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0분밖에 안 줘서 이거밖에 못해요. 저도 더 하고 싶은데 많이 자제했습니다. 진짜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이 게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발사대에서 타겟을 발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캐릭터 블루프린트는 그 타겟을 파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 표시되는 위젯에서는 총알 수가 몇 개인지 점수가 얼마인지 이 점수는 여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게임 중인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발사대도 지금이 게임 중인지 물어봐서 게임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발사하지 않게 돼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간단하게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 빈 프로젝트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그 게임의 이제 각 게임 스타일에 맞게 저희가 이제 미리 템플릿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먼저 공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름을 적당한 걸로 정해주시고 네, 만들어주시고 생성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로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빈 프로젝트를 만들면 일단은 화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게임을 실행을 하게 되면 그냥 빈 화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빈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고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것은 이제 1인칭 템플릿을 이용한 건데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잘 모를 때는 이거 지금 템플릿이 안 들어갔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다시 만들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 추가에 피처 팩 또는 콘텐츠 팩을 추가하시고 여기 1인칭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추가가 되는데 또 게임 시작하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임 모드라는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블루프린트의 게임 모드를 좀 전에 추가했던 그 템플릿 속에 들어있는 펄스 게임 모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내가 이제 1인칭 게임 모드로 하겠다라고 정한 거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총이 나타나고 총알도 발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인칭 템플릿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모드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키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지금 없는 게 뭐냐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 동작을 하지 않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재장전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재장전을 하게 되면 일단은 축값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액션 매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세팅에 프로젝트 세팅 보시면 여기 입력으로 가시면 여기 액션 매핑에 좀 전에 보셨던 키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재장전을 해볼게요. 재장전을 친숙하게 한글로 해보겠습니다. 안 써지네. 예, 한글이 안 써지네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영어 울렁증 있으신 분 없으시죠? 예, 릴로드를 해서 이벤트를 만들었는데요. 그럼 이벤트를 나중에 추가하는 거는 캐릭터 블루프린트에서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액션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에 필요한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만들 거냐면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셨던 밖으로 날아가는 클레이, 이 타겟 액터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파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디스트럭터블 액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엔진 콘텐츠를 내고요. 엔진에서 갖고 있는 에셋을 하나 빌려올게요. 여기서 이제 실린더 형태를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제가 만든 콘텐츠 폴더에다가 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콘텐츠를 다시 숨기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져온 이 실린더를 갖다가 얘는 이제 그냥 올려놓으시면 당연히 스태틱 메시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요. 근데 이제 얘를 이제 파괴되는 메시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디스트럭터블 메시로 생성하시면 됩니다. 디스트럭터블 메시로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랙처 메시 버튼을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이 계산을 해서 만들어줘요. 엔진에서 맥스에서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깨지는 게 얼마나 깨질 거냐는 여기서 정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100개, 199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랙처 메시 만들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 다음에 폭발이 199개로 폭발이 돼요. 너무 많으니까 한 15개 정도 줄일게요. 하고 이렇게 만드시면 여기 보시면 실린더 언더바 DM이라고 디스트럭터블 메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거는
그 화면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액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액터 블루프린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만들고 얘를 타겟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 타겟 액터 블루프린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가 않겠죠.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디스트럭터블 컴포넌트가 필요하니까 디스트럭터블 컴포넌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럭터블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 얘한테는 어떤 놈인지 어사인이 안 돼 있으니까 디스트럭터블 메시 방금 만든 실린더 언더바 DM을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화면에 이제 넣으면 일단 얘가 올라가요. 근데 아직 플레이를 해서 얘를 쏘면 얘는 파괴는 되지 않아요. 왜냐면 얘를 파괴하라는 명령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괴된 디스트럭터블 액터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력 등의 시뮬레이션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지금 시작하면 중력이 이제 적용이 되지가 않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 타겟 블루프린트에 아무런 설정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디스트럭터블에 여기 시뮬레이트 피직스라는 게 있어요. 그 체크만 해주시면 바로 동작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쏘면 날아가고요. 그래서 중력 등의 시뮬레이션 되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정해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시간마다 만들 건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얘가 이제 쌓여서 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없애주시면 되는데, 게임이 시작하는 그 비긴 플레이 이벤트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수명을 정해주면 돼요. 수명은 영어 라이프 스팬이죠. 라이프 스팬을 정해주시되 그 다음에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변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을 라이프 스팬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 여기서 지정했을 때는 동작을 하지만 실제로 이 씬에 올렸을 때는 여기 나타나지가 않게 돼요. 지금 디테일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이 눈 모양 버튼을 누르면 퍼블릭으로 바뀌면서 이 씬에 여기 보시면 라이프 스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초로 설정하고 플레이를 하시면 1초 만에 없어지고요. 2초로 설정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 2초 만에 없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정해 둔 시간 지나면 없어지도록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되자마자 지정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킬레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는 또 편리한 컴포넌트가 있는 게 이제 날아가도록 한 프로젝타일 무브먼트라는 컴포넌트가 또 있어요. 이 무브먼트 하나를 추가해 주시면 이게 이제 날아가는 투사체의 물리적인 형태 이런 것들을 적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추가만 하시고 여기에 성질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벨로시티가 기본적으로 X 방향으로만 날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스피드만큼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000 정도로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게 날아가야 되는데 실행하면 날아가지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프로젝트 무브먼트는 루트 컴포넌트의 물리적인 성질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이 디스트럭터블은 루트의 자식이기 때문에 얘한테 적용이 안 되고요. 그러므로 얘를 루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컴파일 하시면 그리고 화면에서 실행하면 X 방향인 저 방향으로 날아가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날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성되자마자 지정한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여기서 타겟 액터 블루프린트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게임 모드를 만들어 볼게요. 게임 모드는 게임에 이제 지나가는 양상들을 조절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퍼스트 퍼슨 게임 모드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이런 스크립트들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게임 시작 정지를 조절하는 커스텀 이벤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블루프린트가 뜨는데 게임 시작 정지를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저희가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벤트를 만들어서 게임 스타트 라고 하시면 이제 이 커스텀 이벤트를 어디선가에 호출을 하면 그럼 게임 모드에서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한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넘어가요. 그러면 게임을 시작을 하면 지금 이 게임 중이라는 걸 표시해야 되는 변수가 필요하니까 이제 게임이라고 물어보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게임 시작하면 지금이 게임 중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게임 정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어서 얘를 게임 스톱이라고 만드시고,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게임 스톱이니까 이제 게이밍을 아니다 라고 만들어 주시면 게임 시작하면 체크해주고 게임이 아니면 빼줘요. 그럼 다른 데서 이것을 참조해서 지금이 게임 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커스텀 이벤트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게임 시작 정지를 판단하고 카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게임 모드에서 게임 시작 정지를 판단하고 카운터를 만들어 볼 건데, 카운터는 아까 설명드린 틱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틱 이벤트를 만들어서 각 프레임마다 이제 계속 판단을 해볼 거예요. 뭘 판단을 하냐면 일단 지금이 게임인 중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확인하는 중에서 이제 if랑 똑같은 게 분기라는 게 있는데요. if랑 똑같아요.
게임 중인지 물어봐서 게임 중이다 라고 하면 넘어가고, 게임 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게임 중이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카운터를 해서 시간을 재볼 거니까 시간을 재고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어떤 걸 할 거냐면, 일단 지난 시간을 표시를 해야 되니까 지난 시간 패스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는 부동소점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소수점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플로트 형태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더 만들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게임이 종료될 시간을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end time을 만드시고, 얘는 플로트 형태로 만들고 시간은 15초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5초가 지나면 게임이 정지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타이머를 더할 거니까 타임 패스드, 현재까지 지난 시간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얘한테 얘를 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줄 거냐면, 이전에 있었던 시간에다가 지금 방금 전에 지났던 델타 세컨드를 더해주면, 그러면 좀 전에 지난 시간이 바로 더해지겠죠. 그래서 새로운 타임 패스드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더하기를 해서 플로트 더하기 플로트로, 죄송합니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시면, 그러면 이즈 게임인지 물어서 그러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한 가지 빠져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이 다 지나면 자동으로 멈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더 판단할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 시간이랑 총 시간을 합쳐서 둘을 비교를 해볼 때, 지금까지 지난 시간이 총 시간보다 크거나 같은가 물어봐서, 이렇게 되면, 지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된 거겠죠. 그럼 시간이 다 된지를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분기로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지났다, 시간이 지났으면 아까 이제 게임 스톱을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게임 스톱을 만들어 주시면, 그럼 이제 타이머가 지나가면서 시간을 재볼 때 지금이 게임 중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간을 추가를 해주고, 시간이 만약에 넘겼다, 그럼 게임 스톱을 선언해주는 스크립트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므로 얘도 완성됐고, 그 다음에 게임이 시작하면 정보 표시창을 띄워주기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 정보 표시창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정보 표시창은 아까 설명드린 위젯 블루프린트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위젯 블루프린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인포 윈도우 하고 만들어서 이걸 한번 간단하게 뭐가 올라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일반의 텍스트를 하나 추가를 하면, 이 텍스트 블록이라는 것을 제가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게임 모드로 돌아와서, 게임이 시작했을 때 이제 이것을 할 거기 때문에, 게임이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이벤트인 비긴 플레이를 이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게임이 시작했을 때 무엇을 할 거냐면, 그럼 이제 좀 전에 저희가 에셋으로 만들었던 그 위젯을 이제 실제로 화면에 올릴 거예요. 화면에 올리려면 객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크레이트 위젯을 만들어주고, 클래스는 좀 전에 만들었던 이 인포 위젯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만든 객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면이 뷰포트에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므로 뷰포트에 추가를 해라. add to 뷰포트 이렇게 해주시면, 게임이 시작하면 위젯을 만들고 그것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텍스트 블록이라는 게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게임이 시작하면 정보 표시창을 띄워줄 수가 있는 것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비긴 플레이에서 이제 이어서 게임 시작 이벤트를 호출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이제 그 게임 모드에서 보셨던 것이, 비긴 플레이 이벤트가 실행이 되면 이 인포 위젯 만들고 이 위젯을 화면에 표시하는 것까지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제 게임을 시작해라 라고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그 커스텀 이벤트를 호출을 해야겠죠. 그러므로 이 위에 보셨던 게임 스타트를 호출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엔진에서 게임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만든 이 게임을 시작해라 라고 만든 우리의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하면 실제로 이제 타이머가 돌아가면서 표시가 될 건데, 이 타임에 관련된 정보는 아직 저희가 화면에 표시하라고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긴 플레이에 이어서 게임 시작 이벤트 호출하기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게임 모드까지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표시 위젯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화면 표시 위젯은 아까 게임 모드에서 게임 중인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캐릭터 블루프린트에서 총알 수가 얼마인지, 점수가 얼마인지, 이것을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표시를 할 건데요. 일단 캐릭터 블루프린트에서 총알 수나 점수에 관련된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세션에서 점수는 하지 않을게요. 이 총알 수에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총알에 관련된 거를 먼저 만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블루프린트에서는 이제 총알에 관련된 재장전 스크립트부터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캐릭터 블루프린트로 먼저 넘어가서요.
캐릭터 블루프린트에는 보시면 그 캐릭터가 가져야 할 스크립트들이 이제 다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움직이겠다라는 건데, 움직이는 걸 끊어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점프인데 점프도 끊어버리면 점프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입력할 때 프로젝트 세팅에서 저희가 이제 추가했던 이 릴로드 여기를 추가를 할 건데, 퍼스트 퍼슨 캐릭터로 오셔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릴로드라고 치면 우리가 만들었던 이벤트가 나타나요. 그럼 이제 이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일어난 스크립트를 짜볼 건데, 일단은 재장전 중이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릴로딩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재장전을 시작을 하면 지금이 재장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딜레이는 0.5초라고 했으니까 딜레이를 노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 버튼 누르면 왼쪽 클릭하시면 딜레이가 나와요. 그래서 딜레이는 0.5초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릴로드를 하면 총알이 차야겠죠. 그러므로 이제 총알을 표시할 변수들을 넣어볼게요. 총알을 일단 M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총알은 정수니까 인티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할 게 뭐냐면 이제 탄창의 크기, 총알을 꽉 찼을 때 몇 개가 차야 되면 그걸 저장할 거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맥스 아모로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해주고 이제 얘는 세 발을 넣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세 발이 이제 맥스고, 그 다음에 현재 M은 여기 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장전을 하면 당연히 이제 뭘 바꿔줄 값이 뭐냐면 현재 이 갖고 있는 탄창의 값을 최대 탄창수로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릴로딩이 끝났으니까 끝났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릴로딩이 끝났다 라고 하면 이제 재장전 스크립트가 끝났어요. 재장전 버튼을 누르면 재장전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0.5초가 지난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총알을 꽉 채워줘요. 그럼 끝 라고 했으니까 이 스크립트도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총이 발사될 때 탄환의 제약이 생기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총을 발사했을 때인 여기 보시면 파이어 입력 액션이라는 게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 요걸 좀 변형을 할게요. 원래는 그냥 누르면 바로 발사가 되는데, 이제 총을 쏘라고 입력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뭘 판단해야 되냐면 재장전 중에는 발사가 되면 안 되니까 지금이 재장전 중인지를 분기로 물어봅니다. 지금 재장전 중인지를 물어봐서 재장전 중이 아닐 때 진행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총알 수가 0인지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총알이 없으면 발사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총알을 가져다 놓고 얘가 0보다 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큰지 확인을 해서 재장전 중이 아니고, 그 다음에 총알이 0보다 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지금 한 발 쐈기 때문에 한 발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MO에서 1을 뺀 다음에 다시 MO에 넣어주면 되겠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하는 매크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매크로가 있는데 그 C++ 많이 해보신 분들은 친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총알에서 한 발을 빼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총알에 제약이 생기는 스크립트가 완성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맞춤 타겟을 파괴할 건데요. 이제 실제로 파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디스트럭터블 액터를 이제 파괴를 하는 스크립트는 여기 보시면 총을 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정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내가 맞춘 물체에 대한 값을 반환을 해줘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히트 리절트라고 해갖고 반환을 해주는 거에서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맞춘 물체에서 컴포넌트가 어떤 컴포넌트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할 때는 형변환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영어는 캐스팅인데요. 형변환을 하면 내가 지금 갖고 온 이 액터 또는 컴포넌트가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 한번 확인해줘요. 일단은 디스트럭터블 컴포넌트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여기 지금 이건 날리는 함수인데 이건 안 날릴 거니까 이거는 넘어가고요. 일단 디스트럭터블 컴포넌트 형변을 해서 내가 지금 맞춘 물체가 디스트럭터블인지 먼저 확인해줘요. 그래서 디스트럭터블이면 맞으면 위로 넘어가고 아니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맞으면 그럼 디스트럭터블 컴포넌트에 뭘 해줄 수가 있냐면